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번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서 배포했던 고위 인사 이 차관보를 만났다라고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 릴리스를 했습니다. 릴리스 했는데 그래서 그 뒤통수만 보여서 그쪽에서 보완을 요청했다라는 거. 저기 보시면 알겠죠. 장 대표가 뭐 국무위 인사를 면담하면서 그 원래 국민의힘 제공할 때 거기에 차관보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차관보 중에 누굴까라고 이제 예측을 해드렸는데 차관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알고 보니까 차관 비서실장 93년생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거 만나기 위해서 그 비행기표 다 날리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3일 연장했잖아요. 예, 3일 연장해가지고 결국 만난 게 그때 그러니까 공항에서 장동혁 뭐 이메일로 급히 뭐 만남이 주선될 수도 성사될 수도 있다라는 이메일이 와가지고 자 남을까 말까 하는데 김대식, 조정훈, 김장겸 그래갖고 남으면 되냐 네. 가자. 그랬더니 장동혁과 김민수는 이렇게 중요한 약속이 잡힐 수도 있대.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어우 중요해. 비서실장 만나는 게 정말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네. 본인들한테는. 근데 저 왁스 이름도 뭐 왁스 칠했나 보죠. 왁스. 저 왁스가 외교 전문가도 아니에요. 네. 무슨 저 우리로 따지면요. 윤어게인 청년분과위원장. 저 누구야 저 예. 박민영이 같은. 박민영 같은 친구예요. 예. 박민영. 그러니까 트럼프 캠프에서 그 청년 조직, 뭐 청년 외곽 조직 네. 그거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장해찬이나 박민영 같은 자인데, 예. 생긴 건 좀 멀끔하게 잘생겼네요. 왁스. 예. 왁스칠을 많이 알아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외교 전문 식견도 없는 거죠. 그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하는 공공 외교 정책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근데 또 이쪽에서 밝히기는 뭐냐면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저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 그랬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저 장동혁 대표 측에서 만나자고 해서 우리가 만나줬어. 그것도 또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건의 전말은 앞으로도 계속 더 밝혀질 것 같죠. 이게 이제는 JTBC가 이제 처음 저거를 취재와 보도를 시작을 했고 아마 다른 언론들도 다 같이 취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고 또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장 대표 비서실장 박준택 의원은 2명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1명 말고 또 있는데 그 사람도 뭐 밝히지 말아달라 그래서 뭐 아직 못 밝힌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도 차관보 뭐 급이었다. 뭐 차관보만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만난 차관보 한 명도 못 만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차관보 급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지 또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여기 지금까지는 그 당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만 갖고 그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양쪽을 다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예전에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특히 근데 그런 것들은 저쪽 진보 좌파 쪽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행태를 보일 때가 많아요. 네. 국민을 바보로 하나. 뭐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조국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네. 조로남불, 내로남불 얘기하면서 어저께 이 얘기했다, 오늘 이 얘기했다, 뭐 또 그 잣대가 다 다르니까 자꾸 이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우리가 얘기 자꾸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할 때 보면은 진짜 국민을 가재붕어 개구리로 하나 이게 바보로 하나 이게 영원히 안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나. 그런 것들이 이 보수 정치인에서는 지금까지 그게 상당히 드물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안타깝죠. 자, 근데 문제는 오늘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혹여나 거치 표명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어제인가요? 주한미 대사 대리를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동영 장관 문제를 한 걸 뭐 시급한 것도 아니고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내용도 없던데. 자, 그러면서 오늘 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고 하시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15%에 머문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의 추이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여러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내부에 여러 갈등들로 인해서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율과 관련해서 제 거치 내지는 사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로써 지방선거가 40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40일을 앞둔 시점에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 고민을 했는 결과 네. 오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퇴하지 않겠다. 페이스북 볼까요? 내 거취에 대한 말이 많다. 당대표가 된 이후로 지방선거 승리에 달려왔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대표에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정치는 장동영의 정치는 아니다.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 방미에 대해서 성과로 평가받겠다. 방미 성과요? 네. 뭐가 있죠? 이미 평가받고 네. 있잖아요. 근데 저기서 이렇게 비난 여론이 있다고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그건 장동혁의 정치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장동혁의 정치는 뭐냐? 오늘 김어준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중앙일보 기사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뭐냐 하면은 김어준이 오늘 자기 그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장동혁 가리켜서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다. 전략 자산. 전략 자산. B1, B2 뭐 B1, B2 스텔스 뭐 어. 진짜 전술 자산하고는 이게 급이 달라요. 전략 네. 자산이라는 게. 저 전략 자산을 얼마나 그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박성준이가 오늘 출연했나 봐요. 김어준 유튜브에. 그런데 이거 큰일 났다. 자꾸만 장동혁 사퇴 여론이 높아지는데 장동혁이 진짜 그러다가 사퇴해버리면 이거 판이 바뀌어버린다. 걱정이 된다. 아이고. 그랬더니 김어준 이 총수께서 장 대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화이팅! 장동혁 화이팅을 외치면서 장동혁 우리 전략 자산이다. 참 저런 이야기까지 사실 상대방 진영에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 좀 밑에 내려보세요.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가 좀 더 내리세요. 저기 뭐예요? 그 민주당 관계자에게 의원에게 또 확인을 했나 봐요. 네. 저기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나오죠.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중앙일보 기자와 이 통화에서 장 대표가 사퇴한다면 장동혁 심판론을 우리가 더 이상 꺼내들 수 없다. 네. 장 대표와 죽어가던 장동혁과 함께 죽어가던 상대 후보의 동력도 되살아날 것이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장 대표가 버텨주면 땡큐다. 만약에 사퇴한다면 보수 결집이 가속화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지방선거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의 사태가 결국 이제 보수 결집을 이뤄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오늘 좀 전에 보셨지만 장동혁은 그런 자기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 버티겠다는 것인데,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대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어저께 조선일보 주필 칼럼에 잘 나왔잖아요. 근데 뭐 조선일보 주필 칼럼에서 그 결론 부분 가서는 약간 좀 애매했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은 주변에 그 국민의힘을 찍고 싶어도 국민의힘이 살아나면 장동혁도 살아날까 못 찍겠다 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뭐 그 얘기 한 건데 이게 지금 당연히 민주당에서만 저렇게 보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 같은 보수 신문 우리나라 보수 진보 모든 신문들이 언론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아 이거는 이번 그 지방선거는 장동혁 심판 선거구나. 이렇게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당 지도부만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렇게 해봤자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겠냐. 이제 오늘도 보면 근데 저는 오늘도 이상한 게 10시에 기자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기자간담회 할 때는 분명히 고민은 해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점심 식사 뒤에 1시 좀 넘어서 페이스북 쓴 거 아닙니까? 네. 사퇴 안 하겠다고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은 10시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10시에는 마치 고민해서 좀 할 것처럼 하다가 한 식사 후에 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낮에 좀 드셨나? 이런 느낌을 받는 그 뉘앙스란 말이죠. 이게. 법인카드로 한우 투불 드셨겠죠. 이 좋은 걸 내가 사퇴하면 한우 투불도 못 먹는데 안 되겠다. 야. 그만두면 안 되겠다. 야. 계속 이거 한우 투불 점심 먹으려면 계속 당대표해야 되겠다. 그치 민수야? 형님 그래요. 우리 계속 먹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결론 보면. 제 촛불을 참. 근데 참 이렇게 되면 저는 김어준하고 이제 민주당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도, 이 선거판에서 장동혁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선거 전에 활용하고 있는가가 명명백백히 다 드러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당을 도와주는 거죠. 민주당의 전략 자산으로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민주당 도와준다는 거 민주당 사람들이 한 입이 아니고 여러 입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네. 중앙일보 기사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동지라고. 장동지. 근데 저렇게 버틴다? 저렇게 물러나는 건 장동혁의 정치가 아니다? 저건 이적질이고 장동혁은 오늘부로 보수의 역적이 됐습니다. 네. 보수의 역적이에요, 장동혁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이제 보면 특히 보수 지지자들이 이제 장동혁에 대해서 그래도 당 대표로 뽑힌 사람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등등. 그래도 조금의 온정의 어떤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방미가 보면 이제 완전히 퍼펙트하게 사실은 장동혁에 대한 연민과 기대 이거를 완전히 이제 깔아뭉갰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보면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저 기자회견 할 때 보십시오. 참 저는요.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저렇게 인상 쓰고 국민들 향해서 어쩌라고 이런 사람은 정말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생기냐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너 한번 좀 혼내줄게 안 찍어. 결국 국민들은 표로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오늘 아침 이제 조선일보 지면 중에서 중간 기사 제목이 계엄 리스크 장동혁 리스크가 계엄 리스크보다 커졌다. 네. 그렇죠. 라는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거기에 아마 이제 지방선거에 나서는 그 캠프 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중앙당이 한번 폭탄을 쏟아낼 때마다 우리는 폭격을 맞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더 커졌다. 그러니까 계엄의 바다를 건너가지는 못할 망정 지금 그때보다 더 허우적거리게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선거에 나온 그 분들의 지금 심정이다라는 거죠. 그게. 근데 아까도 이제 페이스북에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 작년부터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 지방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면서요. 열심히 했는데 어저께인가요? 그 동아일보에서 아주 잘 나왔잖아요. 저기 그 지역 도란의 그 사진 아주 양쪽 비교하면서 잘 나왔잖아요. 이쪽은 그 정청래는 22번 다니는데 이쪽은 2번 다녔단 말이야. 네. 아주 그 대한민국 지도가 그 야당은 텅 비어 있어요. 간대가 없어요, 간대가. 근데 지금까지 뭘 열심히 했으며 앞으로 뭘 열심히 하겠다. 장동혁 대표는 그 뭐 이제 위기가 오거나 기자들이 물어보거나 누가 물어보면 항상 다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계획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네. 그게 전략 자산이죠, 뭐. 네.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 압승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자, 그 감독님 여론조사표 한번 보여줄까요? 지난 계엄 때의 여론조사하고 지금 조사 보면 그나마 계엄 직후에도 아, 그때가 낫어요. 그때도 보면 저게 지금 26%입니까? 네. 26% 정도 이게 했었는데 지금 15%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저 사진 한 장으로 그냥 망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대선 패배한 직후에도 23%는 나왔잖아요. 그 앞에 2자는 달고 있었다고요. 2자는. 계엄 직후 또 대선 패배 직후에도 26, 23은 앞에 2자는 달고 있었는데 예, 그때보다 지금 뭐 10% 정도 더 밑으로 내려간 거. 이거는 그러니까 장동혁 리스크가 계엄 리스크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네. 저 과학적 데이터에 입각한 냉정한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저 그래프를 보면 주인공이 계엄의 주인공은 윤석열이고 대선 패배의 주인공은 김문수고 네. 지금 15% 국내임 이름 쓴 일의 최저치 이거 주인공은 장동혁이고 네네. 그러니까 장동혁이 윤석열 김문수보다도 훨씬 못하다. 네. 그 얘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본인은 가겠다라고 하는 저 강심장은 뭘까요?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뭐 제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렇게 치욕을 당하고도 저거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저 생각과 발상, 전 놀랍습니다. 놀랍고 이론이 오죽했으면 많은 국민들께서 진짜 이번 선거는 장동혁 심판 선거다. 아예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요, 네. 드라마틱하게 장동혁이 그만두면요, 반전 있죠. 그 진짜 반등할 거예요. 진짜 네. 바닥 딱 찍고 막 반등하는 게 그냥 눈에 확 하루에 2, 3%씩 막 당 지지율 올라가고요. 후보 지지율도 올라가고요. 지금 뭐 15대 1로 광역시도지사 깨질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진짜 예측 불허의 게임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장동혁 대표는 밤에 가면 집에 가서 거울을 볼 텐데 그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동혁아 오늘도 잘 버텼어. 내일 또 점심에 투불 먹고 또 잘 버티자. 법인카드 세게 쓰자. 돈 그 당에 100, 1200억 있잖아. 요번에 선거 줘도 한 600억 나와. 민수하고 같이 저 강남에 블랙 이런 데 가서 하나당 블랙 가서 또 한번 때려 먹자.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어저께인가요?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 페이스북에 썼죠. 그 열심히 뛰는 당 대표 사사건건 발목만 잡더니 이젠 물러나라 압박까지 하는 당의 그늘에서 곱게 크신 영감님들. 왜 본인들이야말로 물러날 때가 한참 지난 걸 모르냐. 네. 이게 지금 그 김민수의 시각뿐만 아니라 장동혁의 시각도 이건 것 같아요. 여기서 한치도 안 벗어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지금 물러나는 건 네가 물러나야지 내가 왜 물러나냐. 라고 이제 그리고 나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 뭐 어디서? 집에서 그거를 이걸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사건건 발목만 잡았다. 뭐 지금 얘기한. 근데 오늘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오늘도 이 지지율 얘기를 이제 그 기자간담회 때 물어보니까 네. 그 왜 지지율 낮은가 이거 했더니 내부 갈등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내부 갈등 때문에. 내부 갈등이 뭐 한동훈 때문에 그렇다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내부 갈등 얘기는 지금까지 당권파들이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고 내가 왜 이거 그러니까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그러니까 똘똘 뭉쳐야 된다는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내부 갈등이 뭐 이렇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이 내부 갈등의 시작은 분명한 거는 이 한동훈 전 대표 및 친한 계열의 줄 징계가 내부 갈등이 시작했어요. 김태흠 지사도 그 이야기했어요. 예, 예. 그게 내부 갈등. 아니 내부자를 향해서 뭐만 하면은 뭐 당무감사 뭐 징계 뭐 그러면서 내부에 총질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뭐 그 친한 계열뿐만 아니라 그 많은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친한 계열이 아닌 그 쪽에서도 야 이게 당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해야 되는 거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내부 갈등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네가 하고 싶은 가장 하고 싶었던 한동훈 그 징계를 통해서 내쫓았잖아요. 근데 뭐 자꾸 내부 갈등을 얘기해요? 뭘 자꾸 내부 갈등 얘기해요? 네? 참, 저는 아마 전 이야기를 그렇게 봤어요. 김민수가 요번에 저 영남 대구에 보궐선거 나오겠구나. 그 이 중진들 문제 많고 자기 같은 사람들 공천해야 된다. 아마 그런 의도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갑갑합니다. 이게 오늘 이 국민들 앞에 기자간담회를 했던 장동의 모습을 보면 아마 오늘 조금 이 옆에 뭐 있었으면 집어 던지는 분들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간단해요. 이제 이 선거, 이 6.3 지방선거 관련해 갖고 이제 남은 변수는 장동혁 사퇴 여부인데 장동혁이 사퇴하면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될 거고 장동혁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장동혁 심판 응징 선거가 될 거고 네. 간단합니다. 이 선거의 기본 그 투표의 선택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이제 두 번째 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